자, 오늘 페이지 37쪽에 소리 파트 2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상파란입니다. 상은 모양이고요. 정은 정지에 있다. 즉 정지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왔는데 분명히 왔는데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파동을 우리는 정상파란임을 씁니다. 이 정상파는 당연히도 파동의 간섭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간섭은 동일 위상 두 놈이 왔어요. 진폭이 커지네요. 뭐라 부르지? 이건 보강 간섭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델타가 정물차가 이분한가의 짝수배가 필요하겠죠. 반면 서로 위상이 다른 두 파동이 왔어요. 편해버리네요. 이것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델타 정물차가 이분을 한다의 홀수배가 된다 했습니다. 상쇄가 되니까 파동이 소멸인가요? 아니요. 지갈길 가요. 지갈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순간 진폭이 플랫해버리겠습니다만은 각각의 파동이 자기 에너지 가지고 그대로 지갈길 갑니다.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걸 쓰겠다고요. 어쨌든 간섭에서 출발하는 게 정상파인데요. 이거 입시문에서도 한 2번 정도는 여러분한테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말했지만 이쁘게 집에 가서 이쁘게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파는 동일한 파동, 즉 진폭이라든지 진동수, 파장, 결국에 속력이죠. 이 동일한 두 파동이 양쪽에서 오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거리에 따른 위상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겠네요. 그래서 흰색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었고요. 노란색 파동은 왼쪽으로 가는 파동을 제시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T꼴 제로일 때입니다. 그러면 4분의 T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분의 1파정 시작하겠습니다. 흰 파동은 4분의 1파정을 이런 식으로 하네요. 노란 파동이요? 역시 이렇게 파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파동은 합쳐서 이쪽에서 진폭이 2배로 더 커진 합성파를 보게 됩니다. T가 4분의 2T 지났대요. 반축이 지나니까 반파장만큼 더 진행하는 이런 그림이 흰색 파동이고, 노란색 파동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간격은 내 마음대로 손으로 쓰다 보니까 간격이 이쁘지 못한데 집에서도 자대고 이쁘게 한 번씩 그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여러 가지 노트들을 보면 모눈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상쇄가 이 영역에서 다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4분의 3T 지났어요. 흰색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왔습니다. 노란색 파동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더랬죠. 이걸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쪽에선 진폭이 아래로 내려가서 보강, 이쪽에선 위로 올라가서 보강, 또 아래로 내려가서 보강,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4분의 4T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게 한 파장 완전히 다 간 거잖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파동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전체 영역에서 이꼴 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딱 올리면 흰색 파동이 이렇게 된 거고, 노란색 파동이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플랫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만약 T=4분의 5T가 지났다면 아마도 합성된 모습은 이런 식이 되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T=4분의 6T 되면 이 전체가 다 플랫해 버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영역을 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가운데 있는 E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가운데 있다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확 내려왔죠. 위로 확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시간대로 보면 E는 가운데 기준점에서 올라갔다가 기준점 내려갔다가
기조보다 더 아래로 골로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위아래 진동만 하는 것이지 좌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즉 노란색 파동이 없으면 흰색 파동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두 파동이 서로 겹치면서 이 점에 있는 매질 자체는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만 있지 좌우로 진행하지는 않더래요 하는 거죠. 그렇다면 D점의 파동은 어떻습니까? 네, D점의 매질은요 제로였습니다. 그렇다면서 제로였습니다. 진동이 아예 안 변하네요. 저번에 파동의 간섭하면서 물결파의 간섭을 하면서 상쇄가 일어나는 라인들을 쫙 모아놓고 상쇄 라인선을 모으면서 우리 이것을 마디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데요. 파동이 진행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어디가 이 가운데점에서 이 점이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또 똑같은 형식이 반복됩니다. 여기가 D점, 이쪽이 F점 됩니다. 이 점, 위아래 진폭이 2배가 되는 여기를 배라 부르고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가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마디 사이의 간격은 반파장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 나중에 집에서들 색깔을 이용해서 확실히 한 번 더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7페이지에 이쁘게 그려진 상황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도 색깔을 이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욕을 그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 똑같은 거 또 그리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야 할 겁니다. 즉 내가 이거 그리고 있는 동안 에이 필요 없어. 난 내 문제 풀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맨날 썼던 저 그리면 지겹지도 않나.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준성이 그런 말 했을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이 그림을 재수 없으면 한 10번도 더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간 정사파가 뭔데요?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또 물어오면 입시문일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저 아는데 하면서 딴 거 하라고요. 그런 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는 거 계속 쳐다봐서 뭐합니까? 난 그런 생각이야. 어쨌든 새로 와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초부터 해야 돼요. 난 기초 저기 아이들 다 아는데 뭐하러 내가 들어. 난 딴 거 문제 풀래. 이런 마인드가 되면 좋겠어요. 입시물리 책이면 더 뒤쪽에 예를 들어서 2016년 거 풀고 있으면 2017년, 18년 거 풀면서 시간 또 쓰는 거죠. 아는 거 그래 니 얼마 잘하는지 이거 쳐다보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야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라고 한다면 뭐야? 내가 모르는 거 설명할 게 더 있나? 그때 귀 쫑긋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겹도록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이 정상파는 크게 현에서의 정상파, 다른 이름은 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의 정상파, 이 관은 또 닫힌 관과 폐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열린 관으로 표현하는데요. 결국엔 현악기와 관악기에서 소리가 정상파를 만들면서 크게 나오는, 음장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일단 현에서 줄에서의 정상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악기에서 정상파 나오면서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리겠니 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기타가 있다든지 뭐 다른 현악기가 있으면 그거 한번 두드려 보시고 영 그런 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밴드, 노란 고무밴드 있잖아요. 그걸 특정 길이에 맞춰놓고 한번 띵띵 두드리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현에서 동일한 간격 L만큼 놔두고 현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 고무줄도 뭐 10cm가 됐든 20cm가 됐든 놔두고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팅 튕겼을 때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그 소리의 높낮이 최소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정도 누가 더 고음인지 저음인지는 알잖아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 진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양 끝이 마디가 되면서
가운데가 배가 되네요. 즉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됐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뭐가 된다고? 배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L에 배가 한 개가 나오네요. 1 배 진동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다른 진동이 있습니까? 예, 배가 두 개 나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큰 줄을 매달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이랬어요? 그래서 긴 줄 놓고 이렇게 한번 흔들었을 때 배가 한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진동수를 높이다 보면 배가 두 개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상파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넣어준 펄스하고 저쪽에서 되돌아오는 펄스가 즉 같은 놈이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어요. 분필을 깨지고요. 예, 이거는 2배 진동이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가 3개 나오는 3배 진동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L과 파장과의 관계는 겁니다. 예, 이 길이는 파장의 절반입니다. 반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L은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한 개 있는 거예요. 예, 이 길이 L은 2분의 람다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길이 L은 2분의 람다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긴 파장 람다와 제일 긴 파장은 2L의 길이를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 긴 파장 람다 2는 2L의 길이를 2로 람다 3는 2L의 길이를 3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정상파 얘기는 나중에 한참 나중에 보어가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정상파의 형태로 소개하는 참고로 이 얘기는 재수 없으면 과거 1학년 2학기 때 증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재수 좋으면 2학년 1학기 때 증명하면 됩니다. 과거 안 가시면 고등학교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증명할 일이 수소원자 서스펙트의 그 에너지 준위가 왜 적단식으로 나왔냐 하는 그거를 증명할 때 필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한테 좌절감만 안겨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에너지가 1이라고 던져주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저쪽에 뭐 어제 청라에서 그 얘기가 나왔나요? 뭐 교수란 직업이 무엇이냐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받아가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연구하는 여기 알고 싶은 걸 하려면 여기 돈 내야 되잖아. 교수는 그와 안 되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아직 모르는 거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현악기 줄이 띵 튕기는 과정에서 소리가 될 거잖아요. 현 줄의 프리퀀시 진동수는 하겠습니다. 줄이 1초에 100번 진동하는데 주변 공기가 1초에 100번 진동하겠지요. 바로 프리퀀시 음파의 진동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음파가 고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는 저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현악기를 보면 줄이 한 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저음을 낼지 또는 고음을 낼지 하는 부분이죠. 어차피 고음 내는 거 하나만 알아두면 저음 내는 거 그와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파가 고음이 나오겠다는 것은 현의 진동수가 높아지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속력 V 꼴 F란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즉 요게 현 또는 줄의 속력이라고 해보자고요. 줄이
프리퀀시가 크게 나오려면 줄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똑같은 고무줄을 잡고 튕겨요. 소리가 띵한 튕기겠죠. 그러면서 동생 보고 야 가운데 잡아봐라. 그러면서 튕겨와요. 파장이 짧아지면 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고무줄 있는 사람? 고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소리 튕길까? 살짝 튕겨봐. 혹시 들려요? 저 끝에 있는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그러면 반 잡고 나머지 손으로 튕겨봐. 이해됐어요? 그래서 파장을 짧게 하면 뭐가 된다? 같은 하나의 줄이었으니까 현의 속력은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속력이 일정한 파동 하나의 매질, 하나의 줄이었으니까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진동수가 큰 고음이 나온다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이 소리가 방금 그 고무줄 갖고 했던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알겠어? 네.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고음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긴 줄 갖고 딩 때리는 게 아니라 파장을 짧게 잡고 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이래서 네. 근데 이 줄이 기타 줄이 한 줄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줄이었지 않습니까? 이 줄의 속력은 또 어디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실제로는 루트입니다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텐션 즉 장력입니다. 즉 이 줄의 장력을 좀 더 강하게 세게 하면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라. 이 파장 소리 튀겨. 장력을 세게 할 거고 이 길이를 기억하랬다. 내가 지금 이 손의 위치 기억하랬다. 손 두 개 다 펴야 돼. 자 장력을 키웠으니까 잡고 아니 이거 파장이 달라졌잖아. 파장을 갖게 아 길이를 길이를 기억하래. 파장을 갖게 여기를 기억해서 여기 잡아라고 길이 똑같은 부분을 그래 그리고 나서 튕겨. 이 사람이 왼손 오른손 모르잖아. 요 길이를 이렇게 하면 장력이 길어졌잖아. 같은 길을 잡아야 그래야 파장이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튀겨서 여기 튀겨야지. 이쪽 튀겨. 다시 이 길이 기억해. 됐니? 그렇지 거기 잡아라는 얘기야. 이쪽 위치 잡아라는 얘기야. 먼저 튀겨. 왼손으로 잡아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자 튕겨. 나와. 저요? 이거 자, 올라가면 이 정도. 자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네. 자 여기서 장력을 더 세게 할게요. 장력 세게 한다는 것은 이 길을 늘리는데요. 파장은 똑같게 잡아 주십시오. 얘도 늘어나는데요, 쌤? 그 네가 손을 내가 늘리기 전에 네가 잡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늘린다. 오. 조금 더 진동성 높은 음이 들립니까? 네. 그래서 기타 줄을 튕기는데 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다면 장력을 좀 더 세게 당기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기타 줄이 팽팽한 것 같아. 조금 느슨하게 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공부만 한다고 이 음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친구들의 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타 줄이 여러 개 있어요. 굵은 줄도 있고 가는 줄도 있어요. 똑같은 장력에 똑같은 파장을 두고 굵은 줄과 가는 줄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빠를까요? 가는 줄이 속력이 빨라요. D, 굵기 또는 밀도 D를 쓰는데요. 가는 줄이 속력이 좀 더 빨라요. 이해됐어요? D가 작을수록 속력이 빨라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굵은 줄은 좀 낮은 소리가 난다면 가는 줄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반사라는 것에 보면 별거 아니잖아. 반사가 그지? 실제로 반사는 뭡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하는 이게 반사예요. 끝이에요. 근데요 이 반사도 또 들어가면
소환돼서 밀환대로 가는지 밀환대 소환대로 가는지 즉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 이런 걸로 나눠져요. 이해됐어? 소환 매질은 송경이 빠른 매질이에요. 밀환 매질은 송경이 느린 매질이에요. 굵은 줄과 가는 줄 중에 누가 소환 매질입니까? 소환. 소환 매질은 누굽니까? 굵은 줄입니까? 가는 줄입니까? 가는 줄이죠. 소미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나오면 참고로 정상적인 물리원 과정에서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가 안 나와요. 물리2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거는요? 나와야죠. 준비하세요. 만약에 소밀에 대한 고정단 자유단 반사를 거꾸로 했다. 예, 답이 엉마우 나옵니다. 우와. 차라리 찍으면 더 정답이 높을 수도 있는 이번일 수도 있습니다. 노란 고무줄 하나도 그렇게 없어갖고 다음 주에 여유 있으면 기타 하나 들고 오십시오. 네. 뭐 우쿨렐라 뭐 그딴 것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나 집에 진짜 3개 있어. 진짜 가져와요. 예. 우쿨렐라 정도면 제주 가서 사이즈도 적당하네요. 기타 가져왔는데 전자기타 해갖고 엘프도 없고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앱을 같이 들고 가요. 들고 와요. 혹시 진짜 여기서 씨 한번 연주하는 거 아니야? 오. 실수도 하면서 실수가. 삐지고 왜? 혜성이가 노래 부르고 아 오, 그래요? 나쁘지 않다. 빅사이. 그 옛날 고음 짱짱하던 거 가만. 론리나이트 뭐 이런 거 어. 자 이제 뭐야 이게 관악기를 준비해 볼게요. 좀 전에 현악기 양쪽이 마디였는데요. 관악기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막혀 있고 열려 있어요. 이걸 폐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폐자가 닫힌이라는 뜻입니다. 닫힌 관 되고 있습니다. 예, 요 관악기의 길이를 L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관악기를 준비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닫힌 파트에서는 마디가 걸립니다. 열린 부분에선 배가 걸리네요. 그래서 4분의 1파장이 왔다가 4분의 1파장이 되돌아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파란색으로 왔던 놈은 빨간색 라인에 따라서 되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옵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4분의 1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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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됩니다. 다시 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한 번 있고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3번 있고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5번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기본 진동, 1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건 3배 진동이라고 쓰고요. 요건 5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긴 파장 람다1은 4L의 길이를 1로 나눈 람다2는 4L의 길이를 3으로 람다3는 4L의 길이를 5로 나눈 이런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L의 길이를 2로 나눈 파장으로선 이 관에서 정상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의 길이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폐관이었다면 열린 관, 개관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 개관은
개관은 관의 길이 L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모두 다 배가 걸립니다. 그 배가 걸리다 보니까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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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관의 길이 L에 대해서 4분의 람다가 2번 보이고요. 관의 길이 L에 대해서 4분의 람다가 4번 보이겠고요. 6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파장 람다1은 4L의 길이를 2로, 4L의 길이를 4로, 4L의 길이를 6으로 나눠줍니다. 즉 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그 관에 적당한 정상파의 파장이 제시될 수 있겠고요. 만약 관의 길이가 L로 똑같은 상태에서 이 정상파의 파장은 여기선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이라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겠죠. 광학기에서의 얘기였습니다. 37쪽에 정상파란 이름으로 소개되는데요. 뭐 이후에 뒤에 보면 기주공명 실험장치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파트 1, 파트 2 뭐 내용 얘기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소리라는 파동에서 얘기 소리만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빛도 얘기했고요, 물결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굴절 얘기도 있었고요. 파동의 간섭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빛이라는 이름으로 또 소개할 건데요. 거기도 빛의 간섭, 빛의 뭐 회절 뭐 이딴 것들 소개할 겁니다. 풀어야 될 내용을 누적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이거 당장에 못 풀겠는데 하는 문제는 잠시 놔둔다 하더라도 풀만하다는 문제는 어쨌든 풀어제끼 나가셔야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나 당신들 숙제 검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안 해놓고 쌓아놓고 3월 지나고 6월 지나고 9월 되면 그 격차는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차이가 나 있을 거예요. 그 책임 다 여러분 거예요. 부모님 와서 당신 왜 우리 애 숙제 검사 안 했냐? 딴 애들 다 했는데요. 딴 애들 숙제 다 했는데요. 문제 다 풀었는데요. 당신 딸내미만 당신 아들내미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숙제 검사 시간 없어요. 되겠죠.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도 이 정상파 나옵니다. 미리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국영수에 몰빵해도 됩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배들하는 작자들이 과거에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른대요. 왜 과거에 나올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지금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공부를 미뤘어요. 예, 미룬 친구들은 둘 중 하나가 나와요. 불합격하든가 과거에서 꼴등하든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